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것도. 안녕하세요. 김나비 시 읽어주는 마을 김나비입니다. 시하면 어렵고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렵고 먼 것이라고만 느껴지는 그런 시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 읽는 마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김소월님의 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통의 한을 노래한 김소월은 1902년에서 1934년까지 살다간 대한민국 대표적인 시인이죠. 시인은 32살에 음독자살을 하는데요. 본명은 김정식이고요. 평안북도 구성 출신입니다. 1904년 김소월이 3살 때 아버지 김송도가 일본인들에게 폭행당해 정신 이상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광산을 운영하던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아픈 상처를 가진 채 성장하게 되죠.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한을 여성적 감성으로 표현하는 많은 주옥 같은 서정시를 남겼죠. 김소월의 시에는 여성적인 어조가 대부분인데요. 산, 초혼 같은 시는 남성적인 어조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소월의 생에 등장하는 여자는 3명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홍단실, 그리고 첫사랑 오순, 그리고 마지막 사랑인 채단입니다. 오늘은 소월이 사랑했던 여인에 관련된 시 2편과 거기에 얽힌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월은 남산 보통학교를 15년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때 스승 김옥을 만나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오산학교에서 첫 번째 사랑인 오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월은 오산학교 재학 중인 14살, 그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친구인 임꺽정 작가 홍명이, 그 홍명의 손녀인 홍단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죠. 사실은 소월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부관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나 지금이나 유부남과의 사랑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순은 19살 되던 해에 강제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은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오순이 죽었다는 비보가 날아들게 됩니다. 사인은 남편에게 맞아 죽은 건데요. 그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의처증이 심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월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아픈 마음을 시로 표현하게 되죠. 그 시가 바로 교과서에도 실린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초혼이란 뜻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소리쳐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죠. 소월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비탄과 절망감을 격정적인 어조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럼 초혼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격도로 부르노라.
설움의 격돌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 가죽을 잃으며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홀히 또 다른 사랑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유명한 시 진달래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가수 신여범이 부르기도 했고 또 마야 노래도 유명하지요. 이 시를 쓰게 했던 여인이 바로 기생 채란입니다. 소홀의 시는 유난히도 노래로 많이 만들어졌죠. 예를 들면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이것도 소홀의 못 잊어라는 시입니다. 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것도 부모라는 시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것도 소홀의 시지요.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이것도 소홀의 시입니다. 그 외에도 진달래꽃, 그리고 먼 후일이라는 그 시도 최진희라는 가수가 불렀고요. 초원도 이은하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워라는 시도 노래로 불려졌고요. 비단 개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가곡으로 또 불려졌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소홀의 시는 제가 아는 것만도 11편이나 노래로 만들어졌네요. 진달래꽃은 김소월이 사랑했던 진주기생 채란에게 바치는 시였습니다. 아무튼 김소월은 배재 고고를 졸업하고 동경 상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김소월이 국문학을 전공했을 것 같지요? 그건 아니고요. 김소월은 일본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소월은 관동 대지진을 겪게 됩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한국인에 대한 그런 대학살이 자행되면서 소월은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해서 동아일보 지국을 운영하기도 하고 고리대금에도 손을 대기도 한다는데 이 또한 다 여의치 않았던 듯 싶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영변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광산에서 일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었죠. 이 무렵에 채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채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채란은 진주에서 미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달래꽃과 같은 여인의 아름다움이 가득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미색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미모가 뛰어났고 재능은 아주 많았으나 기생 등급 중에 최하위인 들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방 문화를 배울 수가 없어서 어깨너머로 시와 춤과 노래를 익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채란이 어릴 때 아버지가 가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모 슬라에서 자라게 됩니다. 계모는 개가미천을 마련하려고 13살 채란을 전라도 행상에게 팔았답니다. 그 후에 채란은 팔도를 떠돌다가 홍콩, 다이렌, 텐진 등을 떠돌았대요. 영변에서 소월을 만나게 되는 거죠. 채란은 진주 권변 들병이로 뿌리 없는 몸이라 타향으로 팔려다니면서 스스로 춤과 노래를 익히고 고향이 그리울 때는 시로 마음을 달랜 듯 보입니다. 소월 시집에 800의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는 채란이 고향을 생각하며 불렀던 800의 노래를 듣고 김소월이 체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800의 노래는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했습니다. 채란은 김소월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던 여인이었고 대표작 진달래꽃은 채란과의 이별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그럼 진달래꽃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소월은 5, 6년의 시인 생활 동안 총 154편의 시를 남겼고 단 한 권의 시집 진달래꽃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2살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아픈 사랑을 하기도 했네요. 신용목의 시 한 귀절이 생각납니다. 사랑해요 고백은 영원히 죽지 않아서 사람이라는 숙주를 갈아타고 여러분 혹시 증평 도안에 있는 소월문학관에 가보셨나요? 소월의 아들이 충북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증평문학관이 생겼다고 해요. 주말에 한번 소월문학관을 방문해서 그의 시세계에 흠뻑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인과 사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마을 김나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